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민동기 평론가 전해주시죠. 오늘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요. 네.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입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과 함께하겠다. 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펼침막으로 내걸었는데요. 상식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공정, 정의, 상식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자유라는 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좀 수위가 세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반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문 선언. 예. 현 정부 문제점에 대해서요. 예.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예.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 등을 언급을 하면서 예.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는 점도 얘기를 했고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여러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이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신은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면서 예.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은 대선을 도전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선 주자로서 네. 미래 비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예.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 점은 조금 한계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계도 좀 드러났다. 김수민 네.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 이 윤 전 총장의 원래 관련 키워드라고 했을 때 공정, 법치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단어들이 변함없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맥락이 이제 이미 예측되었던 것이거나 혹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새롭게 대두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란 무엇인가?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질의응답 예. 시간에도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오히려 더 구체적인 정치적 논쟁을 위해서는 자유란 무엇인가? 예.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네. 많았는데 자유란 네. 무엇인가는 별로 토론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 예. 전쟁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 같은 경우도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논쟁적 개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유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 세력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자유에 대한 토론을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군요. 한편으로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묘하게 대비되는 것이 예. 최근의 공정담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제 결과의 평등 이런 거를 떠나서 과정을 공정하게 경쟁하면 된다. 예. 이런 뉘앙스의 공정 경쟁 담론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듯한, 결과도 승자가 독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교안보 쪽에서는 확고한 정체성, 예측 가능성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 이 기준이 이제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 한미동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네.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균형 외교라든지 전략적 모호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하고는 이념과 가치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관심 주제에 대한 기자들 질문 쏟아졌죠. 기자들이 질문과 응답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뭔가 추가적인 질문이 없었어요. 다른 기자가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 진행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잘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질의응답 자체가 좀 굉장히 심심했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 국민의힘과 자신의 가치관은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엑스파일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엑스파일이 근거 없는 문서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없다. 예. 예. 다만 법 집행에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전에 일부 언론이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하겠다. 이게 뭐 측근발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근데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 듯한 그런 인상도 좀 받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과연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남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모든 시선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한테 쏠려 있는 이 시점에 홍준표 의원이 왜 하필이면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겁니까?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거의 알고서 잡았을 건데? 기자들도 많이 가긴 했는데 예. 보도량만 보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윤 전 총장 쪽으로 기울었고요. 예. 어찌됐든 홍준표 의원 역시 오늘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8.3%로 나타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오늘 그 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후에 개최한 첫 공개 행보거든요. 예. 많은 의원들이 윤 전 총장 쪽으로 갔는데 예. 이준석 당대표 등은 홍 의원 쪽으로 가서 예. 그나마 그게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나마 흥행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같은 당 의원이 하는 행사에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행사에서 그러면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적할 만한 뭔가를 들고 나올 것이냐. 예. 이것도 좀 관심을 모을 법했는데 일단 번영, 공정, 안전, 행복 4대 가치라는 예. 것이 나왔고 자유시장주의가 예전에도 강했지만 강하게 나타나는 듯한 그런 경제 정책들이 좀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윤석열 전 총장 그 페이스북이 오픈이 됐는데 네. 왜 또 그걸 닫았대요? 닫았거든요. 예. 닫았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상록 대변인이 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추가 작업 중이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좀 전에 다시 페이스북 계정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열렸어요? 근데 네.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탐정 그대로 써 있나요? 엉덩이 탐정 이런 말도 나오고 예, 국민마당새, 애처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코로나19 지원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법 둘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여당 내부에서 여야 갈등이 있고 예. 손실보상법에서는 야당이 하나가 된 그런 진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일단 당정 협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코로나19 지원 2차 추경 예산안 내용인데 일단 이건 예산안입니다. 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36조 원 규모라고 일단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정해진 거 3조에 신규 편성 33조를 더하는 것인데 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예산이 15조, 16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방역 보강이 4, 5조 원 네. 뭐 등등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 등 지방 재정 보강이 12 내지 13조 원, 고용 민생 안정 지원이 2, 3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은데요. 일단 재난 지원금은 예. 소득 하위 80% 그리고 가구 결국 기준이 전국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국민 1인당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준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액 증가분의 10%를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7개에서 24개로 부류를 세분화하고 네. 최고 상한선 지난번에 500만 원이었던 것을 900만 원까지 올린다.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 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됐죠.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80%로 잘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어지럽지 않을까요? 네, 한쪽에서는 고액 연봉 받는 사람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20%밖에 안 거르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상위 20%랑 21% 차이는 어떡할 거냐. 네.
예, 거기서 확 갈라지니까요. 예. 이런 걸 두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마침 대선 주자들도 입장이 다 갈갈이 갈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당장에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고 그동안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거의 같은 의견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강하진 않지만 예전에 당 대표 시절에 그게 필요하긴 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전 국민 지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의외로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의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 국민 지원하는 게 맞다. 이쪽에 서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선별 지원해야 된다. 이쪽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보파 의원처럼 그렇게 비춰졌는데 여기서는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선별 지원에 힘을 실어주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의견을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좀 다시 실종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급은 전 국민으로 하더라도 환수를 선별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우 상박도 맞춰주고 또 긴급한 지원에 맞는 그런 신속한 지원을 한다 이런 방안들도 있었고 이게 강병원 의원 발의 그 세법 개정안으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이번에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다 나왔던 방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는 환수하면 된다. 그러니 전국민 주자 이 얘기였죠. 자, 한편 이 손실보상법이 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칭도 길어야죠. 읽기도 힘든 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소급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중심 화제였었는데 여당에서는 소급 적용 조항은 빼고 대신에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의 형태로 풀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고 근데 이건 문제가 이제 기습 상정을 한 것이죠. 왜 기습 상정을 또 합니까? 원래 당초는 어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거의 발언에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고 아니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을 지금 정의당 국민의힘 양당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나 거대 여당 의석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이겨내지는 야당 입장에서 쉽게 이겨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치를 조금 해봤습니다만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정책연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보수 진보가 이제 재편되는 현상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세 번째 뉴스 민동기 평론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 참 이상하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이 발언을 두고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이것을 여성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 맥락을 좀 같이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26일 유튜브 시사타파 TV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반페미로 2030 남성들의 표를 모은 것이 많다. 정의당류의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 추 전 장관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남녀평등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상적 남녀평등이 있고 비정상적 남녀평등이 사실 이 질문에서도 좀 질문이 좀 이상해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에서 이게 과연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 질문도 하나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평등에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가 이 질문 자체에도 논쟁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일단 이건 논외로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추 전 장관이 본인의 그 판사 시절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 개척해야 여성도 남성과 같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기회의 공정을 원했다. 특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개척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자꾸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불편해하니 남녀 똑같이 하자고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굳이 페미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바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네.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서 계신 자리 자체가 예. 차별과 편견에 맞선 수많은 여성들의 도전 끝에 만들어진 자리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요. 예. 페미니즘은 기회 공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이지 특혜를 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추 전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입장이 나왔어요. 자신은 단 한 번도 여성 우월주의를 페미니즘으로 이해한 바가 없다. 예. 다만 페미니즘은 여성 자체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 이 점을 오해해서 남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은 여기에 찬동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도 또 오늘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추미애 의원님의 현재 의원님은 아닌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의 해명글을 읽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예. 라고 뭐 전하고는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오늘의 페미니즘 전체가 배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걱정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론을 아니 그런데 썼습니다. 그거 예상된 겁니다. 원래 두 분이 친해요. 네. 둘이 같은 시기에 당대표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정책 공조도 그때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또 잘 될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선에서는 적당히 마무리할 사이입니다. 추심 체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추심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죄송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민정기 평론가. 김민하입니다. 예, 오늘 원고를 좀 제작진이 잘못 보냈어요. 네. 자,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